안녕하세요. 우선은 저는 각인 입시 전문 학원에서 광문고 딱 한 학교만 전담을 하고 있는 박세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좀 원장님께 좀 많이 부탁을 드려서 꼭 이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해서 좀 성사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2학기 관련해서 쌤이 학부모님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경청해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는 박세희 쌤이라는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드리는 성적 우수자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1학년 영어 이제 2번의 시험을 치렀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제 비교하면서 이 두 시험을 잘 대비를 해 주셔야 2학기에 좋은 성적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중간 기말을 자세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문고 시험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 문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2학기 때 이 부분을 맞으면 1등급은 무조건 맞을 수 있다고 보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광문고 내신 대비 전략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생생하게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 우수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정말 감사하게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목 전교 1등 학생들을 좀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부터 함께한 친구여서 굉장히 기본기를 차근차근 잘 다져 올라온 그런 학생인데, 이만큼 좀 상위권 친구들도 그렇고 중하위권 친구들도 믿고 따라오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적표 인증 같은 것도 함께 첨부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학년 평가 계획서인데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학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 뒤에도 앉아있는 학생인데 그 반장이었어요. 1학기 반장인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 자료를 좀 첨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해당하는 자료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굉장히 꿀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총 4분이 계세요. 1학년 학교 반 들어가는 선생님이 총 4분이 계신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4분의 선생님의 성향, 특징, 출제 경향 이런 게 다 다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최윤정 선생님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 선생님이시거든요. 영어 부장 선생님이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꼭 윤정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개별 질문도 받도록 할 테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필고사 시험이죠. 한마디로 지필고사 50%, 그 다음에 수행평가 50%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것도 중간, 기말 나눠서 25%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서술형이 우선은 서술형 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수행평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행평가를 등한시하면 우선 큰일 난다. 한마디로 지필고사는 잘 봤는데 수행평가를 좀 삐끗해가지고 1등급을 놓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수행평가까지도 좀 대비를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학생 한 명 한 명 좀 수행평가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논증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이 수행평가 30% 보이시죠? 이 논증 글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필고사의 시험에서의 연계돼가지고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행평가에서 배웠던 이 논증 글쓰기의 구조가 지필고사에 반영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했으니까 수행평가는 등한시하면 안 된다. 반드시 챙겨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확실하게 등급 컷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고사의 확정 컷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1컷이 89.7, 그 다음 2컷이 67.7. 이 점수 때는 보통 우리 5등급제 기준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80 중후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기말고사 때 공식적으로 확정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성적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성적표 기반으로 봤을 때 1등급 컷이 기말고사는 93, 92, 3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별표 치고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 친구들 같은 경우에가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문고 1학년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 하면은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90 초중후 이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적인 1등급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보면 기말고사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이 학기의 주제 힌트를 주신 게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께서 이 학기 때 이런 수행평가를 좀 해볼 거다라는 힌트를 주기도 한 거여서 저도 이제 내신 대비에 개강을 하면 애들한테 수행평가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중요해서 사진 같은 거 한번 찍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몇 반에 해당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마다의 필기 스타일이나 공부 가르치는 스타일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손필기 다 취합해가지고 같이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좀 많아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중간 때와 기말고사 때가 뭐가 달라졌는지 1학기 때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문항 구성 42문항인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고사 때는 서답형이 8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답형이 하나 줄은 대신에 객관식이 하나 더 늘은 상황이어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시간 관리가 조금 더 나아진 편이긴 합니다. 애들이 서술형을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50분 안에 42문항을 푼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 학년을 봤을 때 공부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친구들은 50분 내에 30문제예요. 50분 내에 30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양에 해당하는 문항수를 시간 안에 쳐내야 된다는 이 압박감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쭉 말씀을 드리면 부교재가 이제 광문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과서도 늘 출제는 됩니다. 올림포스라는 부교재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교재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수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지문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한 회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학년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서술형이 전범위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랑 부교재에서만 나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범위에서 서술형을 다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달라진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설이 추가가 됐어요. 스토리텔러라는 요 소설이 추가가 됐고 이 소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문으로 따지면은 12지문 분량에 해당하는 지문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설을 포함했을 때는 70지문
소설을 좀 제외했을 때는 58지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휘끝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양이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너희 감 잡았지? 기말고사 때는 좀 늘려보자 하면서 어휘도 많이 부담이 확 늘어난 상황이어서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핵심을 좀 뽑아보면은 63지문에서 70지문으로 증가를 했고 소설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학기 때도 소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들어오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무료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은 제가 이번에 소설은 아예 무료 특강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해서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외부 지문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광문고는 객관식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중간고사 때는 2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기말고사 때는 다시 3문항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수행평가랑 관련돼서 연계되게끔 그렇게 논증정 글쓰기 이 부분이랑 해당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합형 문항은 별표 5개짜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형 문항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광문고의 신유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결합형 지문이라고 하면 A, B 해서 여러 지문을 보고 같이 종합해서 봐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문항수 자체도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이 배점도 중요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특징에서 흐름도 이것도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2가지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결합형. 광문고 시험에서 영어는 결합형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결합형 시험 문항과 두 번째는 서술형. 광문고에서 서술형에 나오는 그런 포인트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결합형, 두 번째는 서술형. 이 2가지가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집에 지필고사 시험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험지 토대로 해서 어느 유형에서 틀렸는지 다 설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재원생 학부모님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 자식이 몇 번 문항을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요. 우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4번을 틀렸어. 이 4번이 뭐였냐 했을 때 어휘 끝 단어장이었어 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가 중간 때만 어휘를 틀렸는지 중간 기말 다 어휘를 틀렸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틀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이 약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2학기 때도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용도로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결합형 말씀드렸죠. A, B 결합형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 틀린다? 이건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연습시키는지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고용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1번부터 14번, 15번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부분은 15번부터 또 30번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15번부터 30번대 그리고 마지막이 서술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서술형에 해당하는 부분도 곧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문항에 오답이 있었는지 그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2학기 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특히나 서술형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내 자세는 즉 요약
단어를 넣는 부분이 약하거나 어법 수정을 하는 게 약하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취약 유형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광문구 핵심 기출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A-B 결합형, 두 번째는 서술형. 이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간고사 때 외부 지문 결합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어떤 것만 봐주시면 되냐면 A라고 해당하는 부분, B라고 해당하는 부분 이런 문제 스타일이 결합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A는 수업 시간 그 진도에 해당하는 범위예요. 그리고 A는 그럼 익숙하겠죠? 근데 B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알고 있는 지문과 처음 보는,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 지문에 해당하는 거를 같이 풀어줘야 되는 게 결합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왜 틀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외부 지문의 결합형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고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대비를 시켜주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시험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중간고사 때잖아요. 요 위에 부분은 지문 배운 거. 근데 B라고 써있지 않거든요. B라고 써있지 않는데 on the other hand 요 해서 반면에 하면서 얘가 외부 지문으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결합형, 외부 지문 결합형이지만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부 지문 결합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위에 부분은 아는데 밑에 부분은 또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쫄아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내 자식이 좀 힘들만 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해당하는 결합형 문제는 중간고사 때는 세문항, 기말고사 때는 내문항 점점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외부 지문 결합형 문항은 윤정쌤이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해서도 내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A, B 결합형 문제 마찬가지로 30, 31, 33 서답형 5 이렇게 해서 내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줘야 돼요. 이제 대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결합형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요? 연습으로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4스텝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Say, Attack, Killing, Hitting, Healing까지 총 4가지의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무조건 꼭 넣는 유형이 A, B 결합형 문제를 일부러 넣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미리 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이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확실히 연습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중요한 골자는 바로 결합형 문제였고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술형. 그래서 광문구는 딱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은 어떻게 나오냐? 뻔해요. 서술형은 광문구에서 흔히 나오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부분도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첫 번째는 얘는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번 10년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끝이라는 단어장이 추가가 되는데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서답형으로도 출제가 돼서 정확하게 스펠링까지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허를 찌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불규칙 변화에서 이때 D 2개 쓰고 이런 거 있죠. 한마디로 애들이 forbid라는 금지하다 단어에서 PP 형태에서 D 하나 더 쓰고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한마디로 광문구 기출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잘 보완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 지문 내용만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절대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광문구의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들은 쭉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요 문제인데 이 문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서답형 6번이고 최고 배점이었는데 서답형 6번을 보면
그 배운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을 각색해가지고 대화문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표를 만들거나 해서 이 해당하는 지문을 각색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얘는 익숙하지만 요거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푸는 방법이 역시나 존재합니다. 제가 서술형 같은 거는 아예 세서특필이라는 교재까지 만들었어요. 서술형 대비 교재까지도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제가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런 것도 푸는 방법이 있다. 푸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연습하면은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서술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빈칸을 참 좋아해요. 서술형에서 빈칸 채워가지고 이 빈칸 채우는 이 유형을 광문고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서 이 부분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기말고사랑 중간고사랑 같이 봤을 때 꼭 챙겨야 되는 내용을 꼭 말씀을 드리면 스펠링 같은 거는 당연히 단어 스펠링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세서특필 교재거든요. 똑같이 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우는 연습이라든지 각종 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출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 기반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겨볼게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박세희 선생님은 어떻게 대비를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기말 대비 전략을 4가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컨텐츠에서 열광을 하는 이유가 광문고의 시험에 나올 걸 공부를 해야지 엄한 거를 공부하기엔 지금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잖아요. 광문고의 시험에 정확하게 나올 것들로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휘 독해력은 시험 관련해서 배운 지문에 해당하는 거에 어휘가 중요한 건 당연할 뿐더러 그거의 동의어, 반의어를 굉장히 많이 외워주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휘, 독해력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단어 시험을 좀 빡세게 봅니다. 쉬는 시간에 통과하면 쉬는데 알죠? 통과하면 쉬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쉬지를 못하고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막 공부하고 구두 테스트까지 다 통과를 해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제가 좀 빡세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휘, 독해력 중요하고 세 번째 총정리 70지문이라고 했죠. 이 70지문 해당하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과정으로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애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은 시간관리. 지문도 다 알고 그 다음에 광문고 기출에 해당하는 것도 유형도 다 알겠어. 이제는 실전이에요. 실전. 50분 안에 42문항을 다 풀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시간 재고 풀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관리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수업용 교재, 과제용 교재, 세서특필이라고 해서 서술형 교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 자료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술형 교재와 그 다음에 포켓북. 정말로 상위권 친구들이 사랑하는 교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켓북이에요. 포켓북이라는 요 총정리예요. 모든 70지문에 해당하는 어휘 단어장부터 해서 소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책으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어휘 끝 단어장이라고 해서 얘는 아예 광문복화 처음에 그 포켓북은 거의 시험 3주 남았을 때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어휘 끝 단어장은 거의 첫 주부터 나눠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 끝 단어장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보셨겠지만 어휘 끝 그 원래 단어장은 굉장히 두툼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광문고 단어장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학교에서
시험 보시는 거 아시죠? 어휘끝 기반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지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의 광문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그 부분을 본따서 똑같이 만든 문항이고 이거를 매주 시험을 봅니다. 매주.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자료,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을 와서 해야 되는 클리닉 자료와 직보 자료, 애들이 또 좋아하는 한판 총정리. 그래서 70지문에 해당하는 거를 키워드만 봐도 바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판 총정리를 해주는 편이고 이게 상위권 친구들의 탑 2를 좀 뽑아보면 가장 좋아하는 자료에서 첫 번째는 포켓북, 두 번째는 요 실전 모의고사의 이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얘는 시간 제고 50분이라는 이 시간 내에 42문항을 푸는 연습도 시키고 전범위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도록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범위 2번, 동영 모의고사 2번, 4번의 시험을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3주, 2, 3주 전에는 진도를 다 끝내야 돼요. 2, 3주 전에 진도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총 복습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세이어텍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고 2회 독을 하면서 전범위에서 본인이 약한 유형, 지문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전 연습으로 쭉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문고 학생들이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을 딱 재고 OMR까지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본 다음에 표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로. 그래서 이 반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최고점, 평균, 1등급, 5등급제 기준으로 등급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이 실제 시험 등급과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휴대폰 보관함을 가져왔는데 이 보관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업 시작하자마자 다 휴대폰을 걷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타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을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애들한테 이롭다라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휴대폰은 당연스럽게 이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가 미흡하거나 클리닉을 째꼈거나 뭐 여러 가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휴대폰을 받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휴대폰 반납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애들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다 다른 친구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숙제 안 해왔어? 저는 막 화내고 막 이런 스타일보다는 안 해왔어? 일로 와. 쌤이랑 계획 세우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 안 하면 연장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많지만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궁금해요. 우선. 그리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거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박세희 선생님은 학생이 많더라도 관리가 잘 된다라는 모습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소설이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애들을 대비를 해줬냐면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새벽과 그 다음에 아침 새벽과 밤을 좀 이용을 해서 애들 특강을 무료 특강을 했어요.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이거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링크를 줘서 실시간으로 참여한 친구들한테는 기프티콘을 주면서 독려도 하면서 이렇게 밤에 소설 특강도 무료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학부모님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미라클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새벽입니다. 새벽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 혼자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정말로 80명 넘는 학생들이 다 참석을 해줘가지고
네, 요렇게 새벽에 이제 체크를 했고 보이시나요? 애들 꼬시려고 아침 제공해줌 해가지고 아침 제공도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특강인 그거에 맞춰서 맥모닝으로 애들한테 아침을 좀 제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불안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학부모님, 학생 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학생 일어났어요 라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모두가 다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끔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이 들려서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기도 한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특강을 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추석이 시험 바로 전주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추석이 시험 바로 전주에 있어요. 당연히 정상 수업 플러스 그때 제가 무료 특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골 같은 데는 좀 시험 끝나고 좀 보내주시고 그 전에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을 해서 무료 특강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잇 공부법이 뭐냐? 포스트잇 공부법은 애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요즘 애들 특기입니다. 생각을 잘 안 해서 손으로 써보면서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정리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불상사가 발생을 하냐면 이런 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70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총정리, 포스트잇으로 해당하는 이런 총정리의 공부법을 애들한테 알려주고 검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준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 수행평가까지도 챙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를 안 챙기고 지필고사만 챙겨서 상위권 1등급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위권을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 지필고사도 당연히 잘 봐야 되겠지만 수행평가도 정말로 잘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3콤보로 학생한테 얘기를 했을 때 특히 남학생한테 전달했을 때는 그게 남학생들한테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죠? 학부모님들한테도 공지를 하고 계속 수시로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수행평가 대비 자료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이 문자 내용은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학생 수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관리가 좀 될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오늘 좀 와서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열정 자체가 애들이랑 아주 지지고 볶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말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무조건 체크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처형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잘 안 하고 있거나 하잖아요. 아시죠? 화면에 그냥 띄어요. 그래서 학생 이름과 그 상태 제가 구글 시트로 다 정리하면서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다 체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의 수강 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수강 후기는 제가 수강 후기를 읽고 물론 감동을 받고 한 경우는 많지만 펑펑 운 적은 처음이거든요. 펑펑 운 수강 후기였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이 수강 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08 친구가 쓴 그 수강 후기인데 이 친구도 선생님이 꿈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선생님이 꿈인데 포인트만 제가 이 마음을 울렸던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었냐면 선생님 일주일 전쯤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직분날 기억하세요? 이때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 선생님께 모의고사 내용 질문하고 집에 갔던 날이요. 그때 마지막에 집에 가기 바로 전에 선생님께서 꼭 잘 보라고 안아주셨던 거 여학생입니다. 안아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사실 집에 가서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하면서 제가 이때 뭐 했냐면
이따위 감기가 쌤을 막을 수는 없다 하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질문을 받아줬는데 그 학생이 이걸 기억하고 딱 이렇게 적어주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제 진심을 좀 알아봐 준 모습에 정말로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학생들한테 진심이고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준다라고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박세희 쌤을 좀 믿고 내 소중한 자녀를 좀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광문고 1학년 2학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주 1회 수업이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다 동일한 수업이에요. 시간표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동일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본 수업은 주 1회 수업, 화금토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추가로 의무적으로 클리닉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 1회 의무 클리닉이고 클리닉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토, 일, 월. 그리고 클리닉 시간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학부모님들 중에 질문이 혹시 이 시간에만 가야 되나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 아니더라도 제가 만약에 학원을 출근하는 날이거나 하는 날이 있으면 1대1로 잡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토일월이 아니더라도 잡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토일월에 같이 클리닉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거 이 부분까지 해서 시간표 안내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나 질문사항이 추가로 좀 더 있다고 하면 저 바로 가지 않으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학생들을 좀 믿고 맡겨줄 수 있는 선생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에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